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사단법인 충청창의인성교육원 최기복 이사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사단법인 충청창의인성교육원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뭐 소개를 할 것도 없겠지만 12년 전에 신계리에 충청효교육원이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고 한 80여 평의 교육시설하고 교육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래야 효 지도사를 지금 충청남도 전역에 한 1000여 명 양산해냈고, 그리고 이제 2215년 7년 전이죠. 7년 전에 사단법인 충청창의인성교육원이라고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를 설립해서 인성교육을 받은 훌륭한 우리 제자들, 아니 뭐 학자들, 이런 분들로 하여금 충청권 영역에 약 500여 명의 인성교육 지도사를 배출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 역전에서 좀 나가면 원성동 사거리에 충청창의 인성교육원이라고 100여 평의 교육시설을 갖고 그냥 아무 곳에서도 도움받지 않고 자력으로 효지도사, 인성교육지도사 양산해서 어렵지만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 내로남불의 이 시대에 새로운 가치정서, 가치질서를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겸손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좀 있는데 특히 인성교육원이 설립된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가 어려워요. 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13년째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갖고 있는 자살의 왕국이고요. 오명입니다. 그 자살의 왕국 중에 또 자살 지역으로 소문이 나서 그 1위자리를 별로 뺏겨본 적이 없는 것이 충청남도입니다. 부끄러운 현상이에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양극화 시대. 그러면 지금 평균 한 가정에서 5,200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4명, 한 가정에 2.4명의 후손,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 그리고 금년 이렇게 하면서 이제 0.85 이렇게 되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2200년 이전에 인구 제로의 나라가 됩니다. 아무도 어떤 위정자도 입으로만 걱정을 할 따름이지 이에 대한 처방과 대안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소위 인성, 효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문화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또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 내 앞에 있는 목전의 현실에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한치 앞을 안 내다보는 잘못된 타성, 근성, 이것이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염원은 영원히 풀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릴 때부터 좀 인성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는데요. 그 인성, 또 이 교육원에서 가르치는 인성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게 좀 더 올바른 인성의 교육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정영은 아나운서님께서 하신 말씀 가장 좀 절박한 얘기예요. 우리말 사전에는 인성이란 사람의 품성 이렇게 5자로 되어 있어요. 네. 인성이란. 네. 사람의 품성은 악한 것인가요? 선한 것인가요? 아니면 백지 같은 것인가요? 우리가 성선설을 주장한 누구죠?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가 있는가 하면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가 있어요. 네. 루이 같은 학자는 성백지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인성은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아니면 백지 같은 것이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얀 도화지 위에 진한 흑색 크레파스를 칠해놓으면 그 영향권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늘상 나고 먹고 자라고던 친구를 느닷없이 절간에 갖다 놓으면 그 아이는 방향감각을 상실해요. 이게 교육이거든요. 다양한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인성은 착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욕심 앞에 무력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인간은요. 그리고 그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정도를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의 품성이 아니고 인성은 악성을 가진 별로 그 좋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좋은 마음을 다시 되심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매번 선택의 구비구비, 선택의 고비고비에서 고민하고 고뇌합니다. 이 짓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득이 되지만 국가나 사회나 가정적으로는 폐해가 된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공익사상에 의거해서 나를 접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저 눈앞에 자기 이익에 취했다가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서 평생을 버리기도 하고 후회의 늪속에서 살아요.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것. 그래서 인성이란 선택의 구비구비, 고비고비에서 착할선, 선지향적인 인간의 회기본성, 인간을 다시 착한 마음으로 되돌려 주려고 하는 탄력적 그 본성, 이것이 인성의 정의입니다. 제가 쓴 인성 그리고 효라오는 책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시를 해놨고 지금 국내 학자들도 어느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의를 현재까지는 제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뭐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그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인성은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착한 그 마음을 자꾸 되살려서 불붙여서 스스로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함께 희생하고 봉사드리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것이 인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간 정치, 아카데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치 아카데미를 인성교육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그간 저는 고려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성산 효대학원대학교에서 효학 석박사를 했어요. 우리가 정자라고 하면 그게 무슨 정자냐면은 정사정자라고 그러는데요. 바를 정자 옆에 칠복자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 잘못되어서 휘어진 것을 매로 때려서 바로 잡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치를 바로 잡기 위해서 매를 들어야 될 사람이 국민이거든요. 네. 유일하게 매는 투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정치 행위라는 것은 국민적 입장에서는 투표 행위거든요. 그런데 정치를 하고자 나선 사람들이 다 입으로는 국민민복을 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겠다고 하지만 하는 짓들을 보면 가관이에요. 먹불인견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치를 할 양이면 목민심서라도 한 권 읽고 해라. 의회 현장에 나가거든 보좌관 도움 없이 5분 발언이라도 네 힘으로 한번 자정해봐라. 그저 동네 가서 인사 잘하고 앉아서 뒷거지 잘해주고 인심 얻어서 그거 얻어가지고 임기 동안에 그냥 실실 맴돌다가 돌아오는 그 처참한 모습, 이것이 저희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자고 문을 열어놓으면 그럴듯하게 입으로는 오지만 절대 등록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공부하는 심부름꾼. 그러니까 거짓말들이 몸에 뱉죠. 예를 들면 다리를 놓아야 10사람이 혜택을 봐요. 다리를 놓아야. 근데 그 다리를 놓음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소위 나룻배 사공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은 10사람한테는 다리 놓는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밑에 사공한테는 절대 다리 안 놓겠다고 거짓말하고 선거 끝나면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도 잃어버려요. 근데 국민들이 또 그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시기가 되면 의뢰 그러려니 그러고 나서 최악과 차악을 놓고 나서 어떤 사람이 덜 더러운 후보인가를 찾아서 차악에다가 투표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반복되고 연속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속된 말로 나쁜 짓 하는 거 동네 사람 다 하는데 자기만 모르는 식으로 본인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껏 인사 잘하고 절 잘하고 앉아서 그냥 협잡 뒤로는 하지만 얼굴에 웃음기 띄면 투표해서 당선되는 것. 그리고 정당의 뒷고문위에 붙어서서 그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심부름 잘해주면 공천 맞는다는 것, 이것이 팽배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도 반성해야 되고, 특히 심부름 하겠다고 나서는 후보자들도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가르치고 교화시켜야 되는데 배우려고는 안 해요. 그 시간 있으면 어디 가서 뭐 막걸리 한 잔 사주고 표 얻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이 심성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려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크게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 마음에 썩 들지 않고 뭐 이 얘기 자체 저 자신도 많이 반성을 하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시면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점이 좀 힘드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인성교육진흥법이 3, 4년 전에 모법이 만들어졌고 충남도청에 조례가 돼 있고 천안시청에도 조례가 돼 있어요.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효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또 돼 있어요. 그리고 단체장은 5년에 한 번씩 그 안에 대해서 안을 세우고 그리고 평가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자체 임기는 4년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득표 얻어서 한 번 더 해먹느냐고 하는 쪽에 이분들은 뜻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했다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했다.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법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법인 만큼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그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을 조금씩 받아요.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을 띄웁니다. 그럼 우리 같은 교육원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본체잖아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돼요. 같이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면 우리한테 그 사업이 떨어져야 되는 건데 자기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심지어 효요양원에 효교육하라고 선택을 해요. 그게 공모사업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내정된 사람 놔두고 나서 공모사업을 하면 죄 없는 사람들이 혹시 자기한테 그 사업 여건이 와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열심히 밤새워서 공모하죠. 그러면 심사위원 제도를 만들어서 당신들이 심사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들 패거리들을 심사위원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딱 줘요. 나머지 사람들은 끝없는 허탈, 좌절. 그러면서 효과가 거의 측정되지 못해요. 이런 짓을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운영하시면서 겪으셨던 어려움들 그리고 좀 쓴소리까지도 같이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천안 시민들이 충청 창의 인성교육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강의를 계속 하는데요. 거의 다 무료 강의를 해요. 무료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날짜 잡아서 효교육, 인성교육을 받고자 하면 해드려요. 단 이제 여기서 양성한 인재들로 하여금 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성의 그 소위 정체, 아이덴티티, 인성이란 뭐냐, 효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이나 평생 교육 차원에서 확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돈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귀찮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지금 상극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천안 시민은 인구 70만의 도시고 도농 복합 지역이면서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중심으로 여기가 허브입니다. 허브. 선비정신의 고향이고 충신열사의 본향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계백 장군의 혼, 이수신 장군의 영혼, 김시민 장군의 넋,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온 많은 유관순 열사, 이동용, 김자진 장군, 조병옥 박사 이르기까지 정말 훌륭한 역사적 자원과 교과서에 나올 만한 어떤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안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는 뭐예요? 2등짜리는
빨리 1등이 없어지거나 어디 전학 가기를 바래요. 왜? 그래야 내가 1등 한번 하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친구를 돈으로 사라. 어찌겠든 같이 가가지고 같이 시너지를 해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천안 시민들한테 그냥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입이 돼서 삶의 어떤 좌표, 지표 이것을 새롭게 형성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어줍지 않습니다만은 저의 바람이면서 보이지 않는 천안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천안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실 이사장님을 기대하면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 임직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